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하루 북한이 무려 5차례 걸쳐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오전에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은 분단 이래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 지역에 떨어져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이례적 도발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사일을 25발을 쐈다더라, 포격을 100여 발 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계속 속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일단 오늘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어떤 형태의 도발을 감행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 6시 51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일단 서해상에서 단거리 4발을 발사했습니다. 예. 평북 일대인데요. 이제 북측에서 위쪽에 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한 2시간여 지나서 8시 51분에 또 원산 일대죠. 이제 동해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한 190km 정도 날아갔는데요. 네. 이게 좀 약간 문제적입니다. 이제 그 3발 발사한 것 중에 한 발이 NLL이죠. 소위 이제 군사분계선 이남, 북방항에서 이제 이남으로 26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해상이긴 하지만 네. 우리 영해에 근접해 있고 또 NLL을 넘었다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습경보가 이제 발령되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한편 이제 1시간 정도 한 20여 분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 또 다시 9시 12분에 이번엔 다시 서해와 동해 동시적으로 서해상에서 지대공 미사일, 또 단거리 미사일 한 10여 발 정도를 또 발사했습니다. 또 동해상 역시 함남 쪽에서 또 발사가 있었습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서해와 동해를 이제 오가면서 네. 양쪽 모두에서 이제 오전 내내 이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오후에 들어서는 미사일은 아니지만 100여 발 가까운 포사격을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이제 쏘게 됩니다. 근데 이 발사한 100여 발의 포사격의 탄착 지점이 동해상의 NLL 완충구역입니다. 네. 이 완충구역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서로 이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40km 지점들을 위아래로 완충구역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훈련이라든가 일정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약속이 돼 있는데 예. 사실상 이제 그걸 어기고 이 완충구역에 100여 발의 포사격에 탄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지금 발표가 났고요. 예.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오후 들어서 4시 30분, 5시 10분 사이에, 이번에도 동서해에서 양쪽 모두 지대공 미사일을 한 6발 정도를 또 발사하는, 그래서 오전, 오후 계속적으로 미사일과 포사격,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발사한 것이죠.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포격까지 하는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예, 물론 이 숫자상으로 본다면 이게 가장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5발의 그러니까 포사격을 제외하면 25발 정도의 미사일을 하루에 이제 쏜 건데요. 물론 이 미사일에는 그냥 지대지 미사일과 그다음에 지대공 미사일이 다 포함된 상황입니다. 네. 유사한 경우가 이제 2014년에 있었습니다. 2014년에 3, 4월에 걸쳐서 한미연합훈련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키 리졸브 4 이글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죠. 이 시기에 하루 최다 30발을 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 미사일인데 소련제 미사일 굉장히 오래된 미사일이죠. 네. 이 프로그 미사일을 하루 최다 30발을 쏜 적이 있고 이 시기에 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만 총 82발을 동해상으로 단거리급 미사일을 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급 미사일인데 예. 그리고 또 동시에 해안포를 500발을 서해적으로 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굉장히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이번에 쏜 거는 그거보다는 숫자상으로는 못 미치지만 네. 쏜 미사일의 이제 수준이 과거 낙후한 프로그 미사일보다는 한층 강화된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위협도는 상당 부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도 설명하셨지만 NLL 완충구역에도 떨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울릉도를 마치 겨냥하는 듯한
근데 이제 네. 거리는 짧게 나오는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다 네네. 정교하게 계산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추가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에서 발표한 부분은 네. 그 울릉도 쪽으로 발사된 한 발이 발사 궤적으로 보면은 발사 지점에서 울릉도까지 일직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제 두 발은 일직선상으로 울릉도가 아닌 쪽으로 날아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추가 조사에 따라서 이게 그 오발 형식으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잘못 틀어서 날아간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쪽을 겨냥하고 쏜 것인지는 좀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군 당국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규모 도발을 하는 것,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오늘 새벽이었죠. 박정천 당 비서가 담화를 냈고요. 또 그 전에 이제 바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또 있었는데 그 두 담화의 그 내용을 보면은 여실히 왜 이것을 했는지를 일단 암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소위 지금 한미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이 10월 30일부터 지금 시작이 됐고 이번 주 11월 4일에 이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 5일간 진행되는 이 훈련이 주요하게 이제 북한이 문제를 삼는 그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박정천 비서의 담화와 외교부 대변인 담화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문제를 트집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연합훈련,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발적 망언. 이 두 가지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제 이 박정천과 외교부 담화를 보면은 올해 4월부터 연합지휘소 훈련, 또 8월에 을지 프리덤 쉴드, 그다음에 9월 10월에 핵 항모가 동원된 대규모 연합 해상 훈련,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공중 훈련, 이게 연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서 하려고 하는 핵전쟁의 어떤 각본이다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엄중한 사태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의 이런 이제 말만 일단 본다면은 직접적인 원인은 연쇄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이 주요하게 이제 북한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도발적 망언이라고 얘기 든 부분은 바로 이 시기와 겹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NPR 소위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소위 말해서 북한의 정권 종말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번 NPR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과거의 NPR에도 유사한 방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핵을 가지고 뭔가 할 경우에는 북한이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문제 삼아서 이것이 곧 북한을 겨냥해서 목표하고 있는 미국이 어떤 그런 자신을 핵으로 전멸시키겠다는 의도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또 이 정권 종말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마치 거기에 거드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이번 그 공중연합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그 전투기, 미국의 전투기가 이제 참여를 하는데, 특히 미국의 전투기가 이제 아마 굉장히 북한을 이제 좀 뭐랄까 위협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일본 이와쿠니 미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F-35B라는 게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거든요. 이게 국내 기지 최초로 이제 착륙하는 이제 상황이 됐고, 이 F-35B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F-35B는 지상 공격을 할 때 쓰이는 아주 굉장히 무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 비행기군요. 그리고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감지가 어렵고요.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자신들을 사실상 지상 공격하기 위해서 폭격을 한다는 거죠. 지상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그 훈련 목적으로 좀 온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박정천의 담화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 기지에 둔 F-35기가 자신들을 수백 대를 동원해서 지금 자신들을 타격하려고 하는 침략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동원된 무기에 대한 위협감을 이제 애써 자신들의 이제 이런 무기 발사를 통해서 이제 약간 억제를 한번 대응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이 아마 상당 부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우리 군의 대응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대지 미사일을 지금 이제 NLL-2 남으로 미사일을 북측에 발사했으니까 네네. 우리도 NLL-2 북쪽으로 지금 발사를 했거든요. 이 대응은 적절하다고 네네. 보십니까? 예, 북한이 지금 그 울릉도 근방으로 쏜 그 한 발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침범한 거리만큼 동일하게 이북쪽으로 또 세 발을 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NLL 이남으로 넘어온 건 한 발인데 그 세 발을 쏜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3배로 갚아준다라는 약간 이제 그런 개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네. 압도적으로 그 대응해주겠다라는 약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서 예. 뭐 적절했다라고 보여지고 이건 하나의 원칙처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적절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이제 영해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뭐 즉각적 요격이 아마 이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영토가 아니라 우리 영해 영토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 공해의 개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할권이 미치는 그곳으로 날아온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군 당국의 입장이고 사실상 뭐 영해가 아닌 상태에서 요격까지 감행하는 것은 다소 이제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일단 적절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예, 자칫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즉각적 비례적 대응을 서로 양쪽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이게 오고 가다가 이게 뭐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뭔가 오인을 했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완충하거나 이것을 뭐 약간 그 숨고르기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군의 대응은 원칙적이면서도 적절한 신중한 대응을 한 부분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략적 판단에 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북한의 뭐 이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미국에서 전략 자산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F-35B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서로 간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는 형태로 지금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예상할 수 없었던 국지적 충돌에 관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닌가. 좀 다른 방법이나 전략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의문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번에 이렇게 위기 상승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북한이 일단 굉장히 과감해졌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현재 핵잠수함이 부산 쪽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 핵잠수함이 들어오거나 핵항공모함이 들어올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이후에나 뭐 반응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걸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이 들어오든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지금 모습을 과감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든 자신들이 최근에 개발한 다종의 어떤 미사일 그리고 거기에 핵탄두,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훈련하는 개념도 여기 포함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자신감 이면에 상당히 위협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북한이 갖는 공포인데요. 지금 이제 4년, 5년 만에 대부분 이제 이런 대규모 연합훈련이 재개되고 대규모화 되면서 북한이 이제 상당 부분 초기에 이런 것들을 용인할 경우 그냥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매년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제 한미가 판단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기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기선제압을 하고 이것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방식의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식을 통해서 향후에 한미가 어떤 훈련이나 어떤 군사적 움직임을 할 때 맞춤형 대응을 할 북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적인 지금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이 상승들이 향후에도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2017년에는 그런 숨고르기 타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타임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억지 차원에서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는 어떻든 원칙적인 대응을 하되
이런 그 대응만을 부분만 계속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네네. 또 한편에서는 어떻든 이런 군사적인 어떤 위험 문제에 대한 대화 요구를 끊임없이 알겠습니다. 또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 좀 더 균형 있는 이제 그 북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